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원래라면 2월 10일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끝나자마자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들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좀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와는 달리 이제 리그 전반적인 트레이드 소식들을 먼저 다룬 후 랩터스 소식을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되면 블록버스터급 트레이드가 이제 터져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시즌도 엄청나게 트레이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리그 전체 30개 팀 중에서 트레이드가 없었던 팀은 5개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팀들의 멤버가 바뀐 만큼 새롭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올스타 위크엔드가 있으면서 많은 팀들의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금 팀 케미스트리를 끌어올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건들을 다 리뷰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선수들의 이동이라는 컨셉으로 좀 리뷰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브루클린 네츠의 듀란트와 어빙 듀오의 해체였습니다. 사실 브루클린 네츠가 이주를 영입하면서 우승 후보로 단숨에 떠올랐지만 결국은 한 차례의 2라운드 진출이라는 초라한 성적만을 거두고 이 둘은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트레이드하면서 이제 브루클린 네츠는 많은 에셋을 받았는데요. 미칼 브리지스, 스펜서 디니디, 도리안 필리 스미스 같은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총 5개의 1라운드 픽과 1개의 스왑 2개의 2라운드 픽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와 미래를 다시 얻은 리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웨스트브룩이 마침내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LA 레이커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그리고 유타 재즈의 삼각대를 통해서 이적을 했고 이로써 약 2년간에 걸쳤던 LA 레이커스의 생활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웨스트브룩은 슈퍼맥스 계약을 오클라호마 시티와 맺고 5년간 5개의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재즈와 이제 계속 뛸지 바이아웃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 만일 바이아웃 한다면 이제 LA 클리퍼스 같은 팀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떠난 빈자리는 또 다른 러셀, 디안젤로 러셀이 메울 예정입니다.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디안젤로 러셀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레이커스로 컴백을 했고요. 그동안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레이커스 팬들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예전에 이제 니경의 불륜 사건을 SNS에 올렸던 것이나 뭐 팀버울브스에서 루디 고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점은 우려가 될 법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터뷰나 이런 모습을 많이 성숙한 게 보이기 때문에 레이커스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와 좋은 합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명의 이픽 선수가 금이 환영을 했다면 한 명의 이픽 선수는 초라하게 떠나고 말았는데요. 제임스 와이즈먼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각디를 통해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이적하게 되었지만 2021년 드래프트 이픽 출신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초라한 이적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또 다른 이픽 출신인 마빈 베글리 3세가 있는데요. 사실 베글리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었다가 조금 부활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임스 와이즈먼 역시 기회의 땅 피스톤스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골스 구단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가능성을 믿고 사치세를 엄청나게 물었는데 이게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제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2라운드 픽 5장입니다. 와이즈먼이나 크라우더 트레이드에 이제 2라운드 픽 5장이 쓰였는데요. 1라운드 픽 없이 이렇게 2라운드 픽만 무더기로 넘기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1라운드 픽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유망한 신인, 특히 로터리 픽 안에 있는 신인들 같은 경우는 뛰어난 재능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4년간 묶어두기 때문에 1라운드 픽은 가치가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는 꺼려하는 그런 트렌드가 되었고 반면에 2라운드 픽은 하위 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내준다 하더라도 투웨이나 G리그 콜업 등으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는 계산 하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2라운드 초반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지만 55번 정도 되면 저 같아도 그냥 트레이드에 쓰고 그 정도 선수는 투웨이나 이제 G리그에서 건질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싶었지만 아쉽지만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바로 이제 판도 예측에 들어가겠는데요. 특히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에는 듀란트라는 선수에게 1라운드 픽 4장에다가 미칼 브리지스, 사실 언터처블 선수였는데 이런 선수까지 넘길 정도로 그야말로 올인을 했습니다. 크리스 폴이나 케빈 듀란트가 노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향후 3년 안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게 눈에 띈 트레이드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LA 클리퍼스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숨겨진 승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진 에셋을 많이 소비하지도 않고 에릭 고든이나 하일랜드 같은 필요한 자원을 쏠쏠하게 영입함과 동시에 사실 트레이드가 어려워 보였던, 그래서 바이아웃 될 것이라 생각했던 존 월을 트레이드 시키는 수완까지 발휘한 클리퍼스, 앞으로의 이제 시즌이 기대가 됩니다.
랩터스 소식입니다. 오지 아누노비,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대형 선수들의 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고 많은 루머가 떠돌았지만 결국 트레이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사이 유지리 단장의 약간 개그 섞인 이야기를 듣자면 한라인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랩터스 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면 그 딜은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랩터스는 딜을 끌어내는 그런 타입의 팀이라는 걸요. 엄밀히 말해서 캔버치가 이적을 했지만 이미 로테이션에서 아웃된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가 남았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야코 퍼트를 랩터스는 영입을 했습니다. 2017년 드래프트 9픽으로 랩터스가 뽑았던 선수였고 카와이 레너드 트레이드를 통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갔다가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영입을 하면서 리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코 퍼트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랩터스가 그토록 바래왔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 리바운드가 좋고 수비 센스도 좋고 스크린도 잘 서주고 사이즈가 된다는 점에서 랩터스의 가장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이고, 랩터스가 이 선수를 드래프트 했을 때 바랬던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모습 그대로 성장해서 랩터스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지난해 테드 영 트레이드와 동시에 이제 2년 연속 랩터스는 스퍼스와 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코 퍼트를 영입하는 데는 랩터스는 셀러리 필러로 캔버치를 보냈고 1라운드 픽 1장과 2라운드 픽 2장을 보냈습니다. 2라운드 픽은 올해와 내후년 픽이고 1라운드 픽은 내년 픽입니다. 왜 다른 팀도 아니고 랩터스와 딜을 맺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랩터스처럼 1라운드 픽에다가 2라운드 픽을 제시한 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야코 퍼틀의 의지였습니다. 야코 퍼틀이 랩터스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랩터스와 스퍼스의 딜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장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다른 팀들이 퍼들의 반년 렌탈이 될까봐 우려하면 소극적인 딜을 오퍼한 가운데 랩터스가 승부를 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트레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랩터스 팬덤 내에서는 1라운드 픽이 거의 보호가 붙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탑6라면 이제 7번부터는 무조건 스퍼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순번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팬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반년 렌탈의 위험성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야코 퍼틀은 FA가 되기 때문에 퍼틀의 재계약이 실패한다면 반년 선수를 쓰는데 1라운드 픽과 2라운드 픽을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랩터스가 잘하면 픽 순번은 내려가니까 12, 13번이 되면 그렇게 아까운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리스크를 주고 이 선수를 데려왔다는 거는 분명히 재계약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손해보는 딜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사이 유지리 단장의 생각을 읽자면 선수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은 트레이드 시장은 오프 시즌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랩터스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받지 못하고 트레이드를 빨리 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팀 셀러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프리 에이전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팀이 영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팀 셀러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이런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벤블릿과 게리 트렌트를 원하는 팀의 셀러리가 비어있지 않다면 결국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랩터스와 다시 한번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야코 퍼트를 트레이드하면서 이렇게 치밀한 계산했던 랩터스의 구단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오프시즌의 트레이드 역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야코 퍼들의 컴백 소식에 파스칼 시아캄 전 여자친구가 돌아온 느낌이라면서 격하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시아캄과 퍼틀은 둘 다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공통점, 드래프트 동기, 또 시즌 초창기 때 G리그도 같이 경험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아캄 또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부상으로 올스타에 결혼이 발생하면서 대체선수로 시아캄이 올스타에 발탁되었습니다. 이로써 올 NBA 2번, 올스타 2번에 등극한 시아캄입니다. 네, 최근에 좀 지쳐 보였는데 이제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리니까 시아캄에게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가 이제 주말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랩터스는 홈에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올랜도 매직을 상대로 승수를 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코 퍼트를 랩터스가 데려왔다는 것은 후반기 반전을 노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올스타 브레이크 후 16승 9패를 거두면서 순위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던 랩터스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순위를 좀 올릴 수 있다면 플레인 토너먼트는 충분히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랩터스가 후반기 반전을 이끌어내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